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 바이든 정권이 다시 친환경 쪽 이제 재개한다라는 그런 이슈로 해상 풍력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다시 나타나 주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쌍바닥처럼 볼 수도 있죠. 쌍바닥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평선 상으로는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지금 상태로 가면 11선도 계속 올라간 상황이고, 이제 5일선은 계속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샛별형도 한번 나왔고요. 추세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망치 모양 나와서 또 이것도 나쁘지가 않죠.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다음 봉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는 나쁘지 않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선 봤을 때 기준점이 내려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만 유지가 되면 21선도 옆으로 기면서 같이 올라오게 될 거고, 그럼 60 내려오고 단기 만나서 수렴, 그리고 이제 조금 조정 있다가 기간 조정 살짝 있다가 이제 120선 내려오면 곧 뚫어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넓은 U자가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마련이 되겠죠. 이런 느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이 오면서 만나고 수렴하고 조금 이제 횡보를 하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붙으면서 뚫어줘야 돼요. 뚫어주고 조금 소화해가지고 이제 이평선을 정별을 갈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가는 데까지, 물론 시간 좀 걸려요. 근데 두산중업 애초에 우리가 요때 한번 수익 실현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차피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자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왜냐면 그때 이제 해상풍력 쭉 올라가고 시스미드가 꺾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그래도 메인 밴더라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바로 이 기사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8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이제 국제과제 참여, 그렇죠. 국내 터빈 업체가 유니슨과 두산중공업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국제과제에 좀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기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그리고 상강 M&T 뭐 이런 애들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상풍력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8메가와트가 일단은 조금 이 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는 뭐 4.2, 뭐 4메가와트 요쪽인데 해외가 이제 8메가와트, 10메가와트, 11메가와트까지 나오고 이제 15에서 16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풍력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뭐 10 이상이 좀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두산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뭐 포토샵인지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터빈 쪽, 어쨌든 여기 터빈이니까 그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4월까지 정부 출연금 270억을 활용해 8메가와트 부유식 해상풍력 터빈을 개발 제작할 예정이다. 요게에서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국내에서도 지위가 좀 더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국제과제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개발, 이제 부유체, 뭐 이거 하부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런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거죠. 과제를 하는 거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25년이니까 뭐야 이거 되게 멀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유니슨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니슨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중이는 주담 통화 계속 안 돼서 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도 분명 8메가와트급은 하고 있을 거예요.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기사도 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좀 팩트를 체크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요 국제과제로 하는 거니까 8메가와트급은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상풍력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는 이 상황에서 사실 그 부분을 안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을 조금 신경을 쓰실 건데, 뭐야 이거 25년이면 너무 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해상풍력 사업 사이클이 7에서 9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괜찮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부유식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특히나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정확한 과정을 저도 모르지만 당연히 하부 구조물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위에를 만들지 않을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설을 할 때 위에부터 만들어 놓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 기둥 세우고 그 다음 터빈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날개에 박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 해상풍력 사이클이 길어요. 길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히 좀 수혜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상풍력은 뭐 35년, 45년 요렇게까지 좀 굉장히 중기적인 관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가와트가 어마어마한 뭐 200기가와트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충분히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바이든 차기 부양책 인프라 투자안 요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그런 규모의 정말 어마어마한 그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차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요거 뭐 아마 유니슨 영상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이 바이든 정권이 해상폭력 쪽을 재개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이 추가적인 부양책 같은 경우 특히나 인프라 플러스 친환경 쪽으로 많이 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좀 기대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4조 달러 걷는 이런 얘기가 오늘 또 나왔는데, 이게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법인세율을 높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기술주들이 조금 박살날 수가 있어요. 기술주들이 박살이 나면은 그 자본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런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도 봐야 되고, 물론 이 이제 세금을 높여버리면서 이 증시 자체가 죽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진행이 됐을 때 아무래도 관련된 비반, 그래서 사회시설 기반 건설이 일단 2조 달러고 어쨌든 친환경 쪽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규제 그거죠. 그 최소 2조 달러고 뭐 이제 4조 달러면은 이제 4,521조 원인데, 보통 200조 정도면은 웬만한 한 나라가 1년을 좀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일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혹시나 틀렸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좀 의견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200조 원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4,521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죠.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아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대체 자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가지셔야겠죠. 뭐 이거는 논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거는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이제 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인 그런 이제 구성에서 탄소 배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좀 이건 업종이 다르긴 하지만 탄소 배출권 같은 거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암모니아 선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뭐 2차전지 뭐 이제 자동차, 수소차, 전기차, 이제 조선, 그리고 탄소 배출권 이런 쪽으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이 친환경 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거 보세요. 탄소 배출 계속되면 국내 야생 동식물도 336종 멸종된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심해지면은 결국에는 다 우리나라만 죽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이런 거죠. 아마존 이런 기사들도 많이 읽어보세요. 아마존은 이제 탄소 배출원 온실가스 저장보다 더 많이 배출이란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아마존이나 이런 이 그 산림이 계속 파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는 건데, 지금
지금 이제 나무 이게 계속 베고 있잖아요. 제가 딱 말하고 싶은 사진 나왔죠.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이제 보시면은 소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불법으로 잘라내거나 이런 이제 메탄 배출량이 급증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단기적으로 그런 수익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되돌릴 수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탄소 배출에 대한 기후 재앙을 안 맞으려면 지금 곡물도 뭐 이제 엘니뇨라든지 뭐 그런 이제 이상 기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얘기들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환경적인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친환경의 미래는 굉장히 좀 밝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어쨌든 두산중공업도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인 관점은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좀 이게 반등이 나오고 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제 요 갭 부분을 메워주면서 여기 다시 위로 안착을 해서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60과 120 사이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요 정도 이격이면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하지만 다음 거래에도 양봉이 좀 나와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왜냐면은 일단 60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일단 반등의 기본은 60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좀 넘는 가격대, 제가 이제 썸네일에는 아마 12,750원 요 정도를 좀 잡아 놓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가격대 좀 짓밟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단기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끝이 아니라 나와서 안착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오는지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 국제과제나 이런 것들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CS윈드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지금 좀 상승하고 약간 이평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60, 120 사이에 있죠. 제가 악어 이빨이라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꼬꾸라지기보단 방향성을 좀 위로 잡아주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 줘야 되고, 일단은 이제 미국에 대한 대외적인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강 MAT도 좀 올라와서 좀 반등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두산중공업도 같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산중공업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